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1야당 대표라는 명색이 이재명 단식에 들어간 것이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국회 입장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된 날이죠. 그 전날 단식에 들어가서 모든 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국회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이 안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방탄을 할 수 있는 방탄조끼를 겹겹이 껴입고 버티는 바람에 국회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컨뉴스 오늘 아침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재명 블랙홀에 오늘 본회의 무산, 올 스톱된 국회. 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이 됐고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한 여파다. 이낙연계 박강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쫓아냈죠. 협상이 안 됐다고 부결 대신 공천 지분을 주는 그 협상이 안 됐다고 박강원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사 일정 협의 같은 게 잘 안 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 표결해야 되는데 불발. 그래서 사법수장 공백 불가피 김명수가 어제 퇴진했죠. 민생 법안도 줄줄이 처리가 연기가 되고 있다. 보호출산제, 먹어쌌법, 실손보험 간소화법 이런 것들은 다 서민생활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인데 이게 그대로 다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구속되면은 또 당분간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그 장관 청문회 지금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도 10월 달에 열어야 되는데 다 줄줄이 안 될 수가 있고 국정감사, 10월에 국정감사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할 수도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죠. 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재명 블랙홀에 따라서 식물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로컨뉴스의 보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는 국정감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오늘 본회의 사실상 무산이 됐고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또 날짜를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내일 원내대표를 뽑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또 협상이 되겠느냐. 내일 원내대표도 뽑고 이재명 구속도 기로에 서는데 구속되면은 또 국회가 안 열리겠죠. 당분간. 오늘 본회의에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명수 임기 어제 끝. 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11월 9일인데 물론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다시 합의를 해서 앞당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민주당이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가 더 파행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3명의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국정감사 보이콧 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내년 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국회 난장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민주당은 집안 싸움, 점입 가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와 3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기사는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 내일 열릴 영장심사 준비. 그리고 3면 기사는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불구속된 공천 불바다, 비명계에서는 구속 관계없이 대표 퇴진. 자, 이 친명계에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비명계에게 너희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 만약에 내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이재명이 다시 날개를 단다면은 너희들은 공천 불바다 속에 다 빠뜨릴 거야. 공천 확살 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비명계에서는 아니 그 구속돼도 대표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명에서는 대표 퇴진하고 비대위 꾸려야 된다 하는데 친명에서는 구속돼도 안 해, 그렇게 안 해. 이 옥중 공천까지 할 거야. 이렇게 서로 협박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비명, 친명 다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단식이라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웠던 23일 기록을 깬 거죠. 하루 지나서 그 계획을 했겠죠. 나중에 이재명 본인이 이 최장기 단식을 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섰어, 이런 말을 하려고 억지로 하루 더 했는데, 이 단식의 실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게 단식인지 아닌지. 사건은 민주당은 지금 의료진 소견 따라서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영장 실질 심사 준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했는데 이 검찰의 이 구속영장도 피하지 못했고, 특히 국회의 체포동의안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식, 이건 용도 폐기한 겁니다. 단식 쇼를 멈춘 거죠. 용도를 폐기했고, 그것보다는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법률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개딸들을 동원해서 영장 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까지 다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 단식은 접었다. 허탕친 단식은 접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전히 친명 일각에서는 이재명 구속된 옥중 공천한다. 비명에서는 그러면 총선 필패한다.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은 가령 내일 구속될까? 법원에서 보통 영장법원에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뭐 도망의 우려, 뭐 증거 인멸 우려, 뭐 범죄 소명 여부 이런 것을 따진다고 계속 나오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큰 구속 사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증거 인멸 시도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 인멸 시도는 그때 선거법 재판 위정교사 김진성 씨, 그리고 선거법 사건에 대한 관련된 공무원들 해유를 했다, 이화영 재판 기록을 유출을 했다, 이화영 진술 번복하는데 부인을 동원하고 핵심 측근을 박찬대를 막 동원했다,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정황인데, 새로운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핫 이슈 기사입니다. 자, 배신자 청산 압박하는 야당.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그거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를 더 높이는 것이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한 30명에서 40명 색출하자, 이래서 뭐 명단도 만들고 야단을 치고 있죠. 그 자체가 이 증거인멸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법원에 대해서 막 압박을 가하는, 무슨 뭐 탄원서 전 국회의원 이름 몰아내고 뭐 100만원 서명 운동하고 이런 것들로 증거인멸 우려를 높인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강성지지청은 체포동의안 찬성의원 색출,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이거 지난 주말에도 계속 했는데 이어갔는데,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민주당의 시도 같은데, 그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지금 뭐 탄원서를 제출하고 100만원 서명 운동을 하고 색출하자, 가결표 던진 국회의원들 색출하자, 이런 행위가 신종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도 법원 압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이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이 자, 이재명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그러므로 구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현재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 또는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해요하거나 지금 비명계 자신의 거짓 변명을 언론을 통해 공범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압박해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상대방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거나 하급자였던 공무원들로 성남시장 시절 아니면 경기지사 시절 증거인멸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거나 서로 입을 맞추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증거인멸이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구속을 해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정인 압박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영장 기각 탄원서 운동은 법원 압박이다. 증거인멸 정황이 이미 있는데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재명은 지금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늪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밑으로 빠져 들어가죠. 지금 딱 그런 국면을 이재명은 보이고 있는데, 자, 이재명 제가 조금 전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막 하고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한 말이 또 소환됐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어제 밤늦게 나온 인터넷판 기사인데,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이재명 6년 전 박근혜 영장 심사하는 날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된다. 이런 거를 썼습니다. 본인이 지금 다 부인하고 있죠.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이었고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자, 지금부터 이재명이 6년 전에 했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본인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다 해당됩니다. 조선일보 법조 출입 기자 양은경 기자가 이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6년 전 이재명이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를 처벌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켓에 출연했는데 그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재명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죠. 정관용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다. 왜?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자,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한 말이 있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들 21명이 구속돼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빼고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고 구속이 안 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을 한동훈이 했는데 이재명이 6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다. 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때 박근혜는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자,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때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요즘 민주당 패널들이 불구속해야 된다는, 이재명 불구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 도망 우려가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인데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본인도 지금 다 부인하고 있죠.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다. 검찰이 142쪽 그 구속이유서를, 영장청구서를 썼죠. 자,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을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 예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다. 그리고 2018년 3월 16일에는 이재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날 또 이명박도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MB가 구속돼야 할 이유, 이런 제목을 글을 썼는데, 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자, 현직 야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링거 단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자,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뉴데일리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그제 오후 1시 3분에 첫 보도하고 오후 3시에 다시 수정을 한 기사는, 보완을 한 기사인데, 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일부 의사들 이재명 하얀 링거액, 그건 고영양 수액요법이다. 자, 날짜를 잘 보시면 2023년 13시 3분에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죠. 그러니까 23일이 24일째 단식인데 이 기사가 나온 날입니다. 이재명이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서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포함된 링거를 맞고 있다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 포착된 사진에 나타난 이재명의 링거줄에 보이는 수액이 보통은 투명하죠. 그런데 투명하지 않고 하얀색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것이 고영양 수액요법으로 불리는 TPN이라고 일부 의사들이 주장을 했다. TPN은 인체에 필요한 하루의 영양 성분 전부를 정맥으로 공급하는 완전 비경구 영양법이다. 내과 전문의 박은식 호남대학포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세요.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으로 그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응치에 욕창 생긴다. 건강 챙기시라. 현재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과 전문의는 이재명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됐죠. 박강원도 찾아가서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렇게 링거 맞고 있는데 그 언론 사진을 근거로 해서 수액 봉지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찍었는데, 커튼으로 안 보이게 가려놓고 찍었는데, 수액 라인이, 고무 호스를 타고 내려오는 그 수액 라인이 하얀색이다. 하얀색이다. 입으로는 모르겠지만, 혈관으로는 비패를 먹는 중이다. 입으로는 지금 안 먹고 있다고 하는데, 혈관으로는 그 비패 음식으로 영양 부족을 하는 중이다. 보통은 이게 수액이 투명한데, 이거 하얀색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저런 단식이라면 나는 100일도 하겠다. 그렇게 썼고, 또 다른 현직 의사는 TPN을 달고 단식을 이어간다. 이 말을 듣고 웃거나 어이없어 한다면 당신은 진정 의료인이다. 한 성악과 의사는 링거 맞으며 단식하는 건 반칙이다. 그런 걸 의학적 용어로는 그냥 금식이라고 한다. TPN, 정맥 영양까지 한다면 단식 10년을 해도 무효다. 조선일보 이 기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제 13시 3분에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시에 보완이 됐는데 이 13시 3분에 나온 그 기사에 이어서 40분 후에 13시 한 40분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그 기자실 소통관에 나타나서 단식을 중단한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나고 나서 40분 만에 단식 중단 브리핑.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은 다 들통이 났으니까는 서둘러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을까? 단식 중단 발표를 하고 나서야 이 TPN이라는 주사를 맞든지 밥을 먹든지 뭐 영양제를 뭐 집중적으로 투입하든지 정맥 비패를 맞든지 뭐 마음대로겠죠. 그래서 40분 만에 이 단식 중단 브리핑이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다. 총선 지금 7개월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어떤 그 지금 편지 풍파가 편지도 아니죠. 풍파가 계속됩니다. 풍파가 계속되면은 여당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여당도 체질을 좀 거기에 맞춰서 그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동아일보 오면 그리고 중앙일보 오면에는 여당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부총리, 장관, 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그러면 3대 개혁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중앙일보는 여당 총선 변수의 고심 쇄신한 민주당과 대결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 장관, 차관들 출마가 막 거론되고 있죠. 30명 용산까지 30명 차출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호는 대구, 원희룡은 고양 출마 거론, 윤심이 실린 차관들도 오르내린다. 그래서 부처 안팎에서는 공직사회 이완도 걱정이 된다.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개혁 동력이 약화가 우려된다. 자, 그래서 빨리 이 경우에는 차출을 해서 준비를 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체포한 가결에 지금 여당도 계산이 분주한데 당 주류 쪽에서는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총선까지 영향력이 있을 걸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야 분당 수준의 정계 개편이 있을 거야. 거기에 대비해야 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은 일단 발언을 자제하며 관망을 하고 있다. 아마 내일 이후에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여건이든 야건이든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전환을 완전히 그 기조를 완전히 전환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한미일 이렇게 밀착을 하는데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또 한쪽으로 그 대립각을 형성한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그래서 경제력과 그 군사력, 힘만 있으면은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시진핑 방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한덕수에 먼저 말 꺼냈다. 중국 항저우에서 30분간 양자회담을 했는데 아시안 게임 참석하러 갔었죠. 그때 시진핑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잠시 한 20몇 분 만났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목이 맸던 사안이었죠. 문재인이 시진핑 방한을 기대하느라고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다 차단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도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굴종적인 그 모습으로 시진핑 방한을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안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이 먼저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9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